안녕하세요. MJ보이스의 MJ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책을 낭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인가요? 친구인가요? 혹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인가요? 부자가 되는 일인가요? 혹은 명예를 얻는 것인가요?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입니다. 저자는 36살의 젊은 의사인데요. 그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으며 명예와 부를 축적할 일만 남은 의사가 갑작스레 폐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된 저자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죽음을 앞둔 저자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지만 아름다운 그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그것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와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울었다. CT 촬영 결과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에 떠 있었고 의사로서의 내 정체성은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암은 여러 내장 기관들에 침투해 있었고 진단은 명확했다. 병실은 조용했다. 루시는 날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재혼하라고, 그녀가 혼자 남겨진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담보대출을 이자가 더 낮은 곳으로 당장 바꿔야 한다는 말도 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레지던트 동기인 빅토리아가 병실로 찾아왔고 우리는 정밀검사와 앞으로 진행될 치료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 그녀가 나의 레지던트 근무 복귀 계획을 언급했을 때 나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빅토리아, 나는 이 병원에 의사로 절대 복귀하지 못할 거야. 너도 알잖아?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책 전체가 끝나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사람들이 삶의 과도기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는 목자의 자격을 반납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되었다. 내 병은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내버렸다. 형형한 빛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비춰주는 에피퍼니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앞길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터였다. 얼마 뒤에 동생인 집안이 내 병상 옆에 나타났다. 형은 참 많은 걸 잃었어. 형도 잘 알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동생은 선의를 가지고 한 말이지만 아무래도 내겐 공치사처럼 들렸다. 내 삶은 그동안 잠재력을 쌓아왔으나 그 잠재력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정말 많은 걸 계획했고 그 계획이 곧 성사될 참이었다. 내 몸은 쇠약해졌고 내게 꿈꿨던 미래와
나 자신의 정체성은 붕괴되었으며 내 환자들이 대면했던 실존적 문제를 나 역시 마주하게 되었다. 폐암 진단은 확정되었다. 내가 신중하게 계획하고 힘겹게 성취한 미래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하는 동안 무척 익숙했던 죽음이 이제 내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나는 죽음과 마침내 대면하게 되었지만 아직 죽음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남긴 발자국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기로에 선 내 앞에 보이는 거라곤 텅 비고 냉혹하고 공허하고 하얗게 빛나는 사막뿐이었다. 마치 모래 폭풍이 그동안 친숙했던 모든 흔적을 쓸어간 것처럼.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이면 태어날 예정이었다. 그 주의 후반에 종양학 전문의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간호사가 와서 나를 담당할 종양학 전문의가 그날 밤 자기 아이들을 태우러 가기 전에 내 병실에 들를 거라고 전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에마 헤이워드고 공식적인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내게 인사차 들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전에 그녀의 환자 몇 명을 치료한 적이 있어 그녀를 알고 있긴 했지만 형식적인 인사를 제외하곤 그녀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별말 없이 병실 여기저기에 서 있었고 루시는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활기가 넘친다. 하루가 다르게 한 주가 다르게 케이티는 성장하고 있다. 처음으로 뭔가를 움켜잡고 처음으로 미소 짓고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린다. KD를 담당하는 소아과 의사는 정기적으로 차트에 딸아이의 성장을 기록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챙겨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한다. KD의 주위에는 새로운 기운이 환하게 빛난다. KD가 내 무릎에 앉아 형편없는 내 노래 솜씨에도 좋아하면서 미소를 지을 때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기분이다. 시간은 이제 나에게 양날의 검과도 같다. 지난번에 병세가 악화되어 심하게 축난 몸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될 테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 죽음은 예상보다 느리게 올지도 모르지만 원하는 것보다는 분명 빠르게 닥쳐올 것이다. 이런 자각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명백한 반응은 정신없이 움직이려는 충동일 것이다. 즉, 여행도 하고 근사한 식사도 하고 여태껏 접어둔 많은 소망을 성취하면서 삶을 만끽하는 것이다. 하지만 암은 무자비하게도 시간뿐만 아니라 기력까지 빼앗아 버려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크게 줄었다. 마치 경주하다가 지친 토끼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설사 기력이 있더라도 나는 거북이의 방식이 더 마음에 든다.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깊이 명상하는 방식 말이다. 물론 그냥 어떻게든 버티는 날도 있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팽창한다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시간은 수축될까? 분명 그렇다. 내가 보내는 하루는 엄청나게 짧아졌다. 오늘과 내일을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영어에서 우리는 시간, time이라는 단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지금 시각 혹은 time은 2시 45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요즘 힘든 시간, time을 보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요즘에는 전자보다는 후자처럼 느껴진다. 나는 무기력해졌고 더 너그러워진 것 같다. 수술대 위에 환자에 집중하던 외과의 시절에
시계바늘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의미 없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지금이 몇 시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 훈련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이며 나중에 큰 보상을 위해 현재 유혹을 참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5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늘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5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할 수도 있다.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점심 식사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 시간 낭비다. 동사의 시제 역시 뒤죽박죽이 됐다. 나는 신경외과 의사이다. 나는 신경외과 의사였다. 나는 이전에 신경외과 의사였고 앞으로 다시 의사가 될 것이다. 이 중에 대체 어떤 것이 맞을까? 그레이엄 그린은 인생은 첫 20년까지이고 나머지 시간은 그 20년을 회고하며 보내는 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시제에 살고 있는가? 현재 시제를 넘어 과거 완료 시제로 들어섰나? 미래 시제는 공허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입에 올리면 귀에 거슬린다. 몇 달 전 졸업 15주년 스탠퍼드 동문 모임에 나갔다. 분홍빛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질 때 나는 대학교 안뜰에 서서 위스키를 마셨다. 동창들이 자리를 뜨면서 25주년 모임에서 또 보자 라고 말했을 때 글쎄 아마 힘들지 않을까 라고 답하는 건 무례한 짓 같았다. 모든 사람은 유한성에 굴복한다. 이런 과거 완료 상태에 도달한 건 나뿐만이 아니리라. 대부분의 야망은 성취되거나 버려졌다. 어느 쪽이든 그 야망은 과거의 것이다. 미래는 이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놓인 사다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현재가 되어버렸다. 돈, 지위, 성경의 전도서의 설교자가 설명한 그 모든 허영이 시시해 보인다. 바람을 쫓는 것과 같으니 말이다. 하지만 절대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 우리 딸 KD. 나는 KD가 내 얼굴을 기억할 정도까지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목숨은 사라지겠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KD에게 편지를 남길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대체 뭐라고 써야 할까? KD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나는 알 수 없다. 미래가 창창한 이 아이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한 과거만 남아있는 나와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이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다. KD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KD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